해친들님 안녕하세요. 최희직입니다. 오늘은 해친들님에게만 선공개하는 위클리 모티브 2회입니다. 서비스가 런칭되면 매주 줌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줌으로 할 때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질문도 받고 답도 드릴 수 있으니 더 좋은 시간이지 않을까요? 오늘 주제는 얼마 전 올렸던 부자들의 개인 도서관에 나와 있는 원칙에 대한 겁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부자들인 워런 버핏과 빌 게이츠 등 모두 독서를 즐겼다고 하죠. 실제로 제 경험상 독서량이 많아질수록 경제력이 생기는 건 사실입니다. 그 이유를 오늘 수업 들어가기 전에 명상을 한 뒤에 함께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명상에 들어가시기 전에 몸이 굳을 수 있으니까 몸을 좀 충분히 풀어주세요. 특히 어깨와 목을요. 그러면 명상에 들어가겠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어주세요. 천천히 호흡을 크게 3번 합니다. 이렇게 호흡을 할 때도 잡생각이 계속해서 나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잡생각이 나를 괴롭히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에고에 발버둥 치는 겁니다. 그러니 그냥 따뜻하게 바라봐 주세요. 그리고 호흡을 계속 이어가세요. 자신의 생각이 멈추는 순간이 느껴질 때가 올 겁니다. 호흡에 계속 집중하고 에고가 발버둥 치는 걸 그냥 바라봐 주세요. 이제 하늘에서 황금빛 에너지가 나를 향해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에너지는 모든 가능성을 품고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실현시켜줄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는 지금 나의 정수리를 통해서 얼굴, 눈, 이마, 코, 입, 귀 전부 감싸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목에도 에너지가 느껴지고 어깨에도 에너지가 느껴지면서 어깨 근육의 긴장이 풀어집니다. 이제 에너지는 가슴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가슴을 통과할 때 가슴에 집중하며 심장 박동을 한번 느껴보세요. 에너지는 심장에게 증폭되어 더 깊고 더 심연에 나와 연결되기 위해서 더 내려가고 있습니다. 명치에서 나의 소화를 가장 돕게 만들어주고 있고 나의 장을 모두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이제 단전을 통해서 나의 다리로 그리고 발로 다시 온 몸으로 모두 순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황금빛 에너지는 나의 몸을 모두 황금으로 만들고 나의 모든 세포가 황금빛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 에너지들이 나의 원함을, 내가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어 줄 가장 큰 우주의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를 온몸에 도는 것을 느껴보세요. 에너지가 약해졌다고 느껴도 괜찮습니다. 사실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건 그냥 에고의 생각일 뿐. 에너지는 계속해서 내려오고 나에게 충전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짜 나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나와 연결됩니다. 진짜 나와 연결되기 시작하면 심장 박동이 강하게 뛰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 심장을 느끼면서 그냥 고요히 심장의 주의를 기울이세요. 이제 심장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나의 정체성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가 진짜 원하는 것이니, 진짜 나와 연결된 지금 내가 진짜 원하는 나만의 정체성은
어떤 것이 있니? 그 정체성이 나를 더 나은 삶으로, 그리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니? 그리고 그 정체성으로 많은 사람들을 내가 도울 수 있겠니? 이제 천천히 현재 의식으로 돌아옵니다. 명상 어떠셨나요?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명상을 하고 주제에 대해 미리 생각해 보면 훨씬 집중이 잘 되고 좋은 상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제인 왜 독서량이 경제력을 향상시키는가? 이 주제를 볼게요.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책 한 권을 끝까지 읽은 게 언제인가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삶에서 뭐가 달라진 게 있으신가요? 저는 이렇게 확신해요. 왜냐하면 제가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해고당한 뒤부터 제대로 독서를 시작했어요. 그전엔 자기 전에 한 장 정도씩은 읽긴 읽었죠. 읽긴 읽었죠. 제가 독서하면서 처음 느낀 건 설렘이었어요. 나도 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이 계속 솟아나게 되거든요. 처음에 저도 한 권을 여러 번 읽는 것을 선호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책을 처음 읽었을 때의 한정된 생각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었어요. 물론 나중에 다시 읽게 되면 또 얻는 것이 있지만 한 권만 계속 보는 것은 확장이 안 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책도 더 많이 보기 시작했죠. 그러더니 처음 봤던 책에선 이해가 안 됐던 것들이 다른 책에서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책들이 서로 연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그렇게 제 상태가 내면에서부터 바뀌니까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여기서 행동을 할 때 신기한 것이 있어요. 예전에는 마음을 먹고 행동한다 해도 너무 작은 시작이니까 이거 해서 뭐가 되겠어? 라는 마음이 컸거든요. 그리고 시작을 하려 해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하니까 아주 쉬운 것에서도 저에겐 어렵게 느껴지고 벽처럼 느껴지게 돼요. 혹시 저처럼 이거 해도 뭐 되겠어? 라는 생각 때문에 시작도 안 하고 계신 것이 있는 게 있진 않으세요? 저는 그런 게 정말 많았습니다. 최초의 벽 때문에요. 그게 바로 아직 책이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책을 읽은 뒤 시작할 땐 그 벽 따위가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죠. 책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나와 있으니까요. 책을 통해서 제 내면 상태가 이미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시작을 할 때 처음 느끼게 되는 그 벽을 아주 간단히 부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어떤 느낌이 드냐면 쉽다고 느껴져요. 그리고 이 다음엔 뭐가 있을까? 이런 설렘이 생겨요. 이게 책을 많이 읽는 것의 장점이 돼요. 생각을 바꿔주고 행동을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예전과 비교해서 우리가 바뀔 수 있는 것은 결국 강한 행동에서 나와요. 그리고 그 강한 행동을 만들어주는 건 생각이고 그 생각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책입니다. 그렇다면 왜 책을 읽으면 생각도 만들어주고 강한 행동도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저자의 생각이 알게 모르게 내면에 쌓이게 되어서 그래요.
특히 좋은 책일수록 그게 더 강해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정체성 프레이밍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는 모두 자신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죠. 그것이 좋든 나쁘든 말이죠.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의 책을 많이 읽게 되면 그 사람들의 정체성이 내 안에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이 계속 내 안에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러다 자신만의 정체성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 정체성은 당연히 좋은 결과를 불러일으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정체성이 내 안에 쌓이게 되면 그들의 생각대로 나도 생각하고 그들의 사례가 작게나마 내 삶에서 유사하게 경험하게 돼요. 그 경험을 할 때 마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거 데자뷰 같다. 그런데 사실 그 경험조차도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끌어당겨지는 거죠. 그리고 결국엔 자신만의 경험으로 새롭게 쌓이기 시작하고 결국 경제력이 바뀌게 됩니다. 솔직히 이건 제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라고 말할 수도 있죠. 하지만 제가 책을 읽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회사를 다니기 위해 이력서를 쓰고 연봉을 깎아서라도 일단 들어가자 하면서 제 몸값마저 낮추고 있었을 겁니다. 제 시간을 오직 저를 위해 쓰지도 못했겠죠. 물론 이런 가능성만 있는 건 아니겠죠. 더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좋았다 하더라도 지금 이만큼 좋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책을 통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정체성을 내면에 쌓았잖아요. 그런 뒤에 생각이 그들처럼 바뀌게 되고 그들이 겪었던 사례를 유사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정말 신비한 일이 벌어지게 돼요. 주변에서 힌트를 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결국 끌어당김이라는 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생각이 변해서 그에 따른 행동을 하게 되고 그 행동에 따른 상황이 생기고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힌트를 얻게 되고 그 힌트로 인해서 더 강한 행동을 하게 되고 다시 힌트가 생기고 또다시 행동하게 되고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돈 같은 경우는 우리 스스로도 작게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생각만으로도 가능해요. 얼마 전 오픈 카카오톡에서 한 분이 15만 원 정도가 필요하셨는데 당근에서 물건이 팔리고 예전에 받았던 기프티콘이 환불되면서 15만 원이 생기게 되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처럼 작은 돈은 금방 해결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건 큰 돈이잖아요. 그 큰 돈은 어떻게 해결될까요? 당연히 첫 출발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 안에는 책을 통해서 얻은 성공한 사람들의 정체성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런 다음 생각으로 인해 행동을 하고 힌트를 얻어서 강한 행동을 몰입할 때 큰 돈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 하나로 인해 가능성을 품은 상황이 여러 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으로 행동을 했을 때 힌트를 얻게 되는 그 순간에 자신이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여러 갈래로 뻗어나갈 수 있게 되죠. 그 상황, 해석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요. 그 해석은 또 자신의 생각에 달려있고 이렇게 서로 계속 영향을 주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와이프가 힌트를 많이 줬어요. 제가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음에도 안 하고 있을 때 와이프가 옆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그걸 하라고 말해줄 때가 많아요. 그렇게 유튜브도 시작한 거고 강의도 시작했습니다. 마치 메신저처럼 말이죠. 그리고 미국에 계신 분이 얼마 전 제 강의를 듣고 줌 미팅을 요청하셨고 저는 이걸 메시지처럼 본 겁니다. 그렇게 위클리 모티브가 탄생하게 된 거죠. 이렇게 자신이 품고 있는 생각에 따라 주변 상황이 모두 힌트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성공한 사람들의 책을 읽고 그들의 정체성이 바탕이 되는 거죠. 그럼 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니, 어떤 생각을 품어야 하는가? 다들 다르게 말하고 나는 뭘 잘하는지 모르겠고 내가 뭘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어떤 생각을 품어야 하는지 도통 모를 수 있습니다. 이게 처음 시작할 때 가장 큰 벽이에요. 누구나 겪는 거죠.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 문제인지 아니면 정말 음모론처럼 우리를 이런 생각을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 첫 생각이 참 힘들어요. 혹시 요즘 나는 뭘 해야 되지? 라는 질문이 계속 맴돌고 있으면 그건 이상한 게 아니라 아직 빌렸을 정체성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책을 읽어야 합니다. 책에는 그 첫 생각을 어떻게 품어야 하는지 나와 있어요. 오늘 부자들의 개인 도서관 책은 위대한 투자자들의 책을 읽으라고 합니다. 그들은 이미 위대한 사상가이기 때문이죠. 특히 자수성가한 사람들일수록 이 첫 생각의 벽을 모두 느끼고 있었어요. 거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돈의 액수를 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돈을 만들기 위한 행동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 100억이라고 치면 100억을 벌기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 이게 핵심이에요. 성공한 사람들이 첫 100억을 벌었을 때 무엇을 했나? 이게 공략집 같은 거예요. 물론 그들의 첫 100억은 지금의 나로선 할 수 없는 일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이 사람은 뭘 했지? 이때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런 고민들이 필요해요. 그러면서 나는 뭘 해야 하는가? 나는 어떤 생각을 품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당장은 나오지 않더라도 보통 1개월에서 3개월 안에 그 아이디어가 번뜩 나오거나 그 기간 안에 메신저가 와요. 그렇게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차근차근이요. 그리고 이 차근차근히 책을 읽게 되면 재밌게 느껴지는데 책을 읽지 않은 상태라면 비교가 발동해서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이 아주 하찮게 보이게 돼요. 책을 읽으면서 그들의 정체성이 내 안에 쌓이게 되면 불안 요소가 확실히 줄어들게 되는데 이는 뇌에서 편도체 활성화가 줄어들고 전전두엽이 활성화되는 거거든요. 전전두엽은 긍정적인 생각을 현실로 만드는 역할을 하고 편도체는 부정적인 생각을 현실로 만드는 역할을 하죠. 전전두엽이 활성화되면 비교를 하는 것도 줄어들게 돼요. 그럼 확실하게 불안 요소가 없어지죠. 그냥 자신이 지금 시작한 아주 작은 일에 몰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그것을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미 가진 것을 확장한다는 생각은 이미 가졌기 때문에 일원성의 생각을 가지게 되니까요. 가진 것과 더 많이 가지는 것. 없다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건 결핍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결핍이 바로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그럼 편도체가 활성화되고 부정적인 것들만 막 끌어당기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따만 바라보았을 때는 전전두엽이 활성화되고 긍정적인 것들만 끌어당기게 되죠. 이렇게 전전두엽을 활성화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책이 하는 역할입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자본주의죠. 자본주의는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노력보다는 차이에 반응하는 사회입니다. 자신이 현재 돈을 버는 것은 그만큼이 남들과 나의 차이라는 거죠. 회사에서 사원과 대리, 대리와 과장, 과장과 차장, 차장과 부장은 급여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능력을 인정받는 것과 그만큼의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죠. 능력과 책임의 차이로 급여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상담원들은 감정 노동의 경도가 매우 높고 스트레스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급여가 가장 낮은 이유가 누구나 대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대체되지 않을 자신만의 능력이 차이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자신이 자본주의에서 돈을 더 많이 벌고 싶다면 차이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차이를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책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한 1월 말쯤 정도 되면은 위클리 모티브 서비스인 줌을 오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가 되면은 제가 먼저 홈페이지를 통해서 질문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그 질문에 답도 하고 그러면서 훨씬 더 풍성한 위클리 모티브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3회에서 또 다른 내용을 가지고 또 찾아뵙겠습니다.